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선물도 좋죠.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소환이 16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공소권 없음으로 하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뉴스가 공소권 없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이준석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성매매 안 한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은 거는 증거 은닉하고 저게 있죠. 무고죄. 그거는 이제 무고죄는 똑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고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 있었던 사실은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6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조사로 이것저것 증거를 다 들이댔기 때문에 성접대는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 그런데 무고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가세연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준석이가 나는 성접대 받은 사실이 없는데 왜 고소를 하냐고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게 무고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접대 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 이게 무고죄거든요. 그거는 이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증거은닉, 김철근을 통해서 7억 투자각서하고 바꿔치기 한 거, 그거 두 개는 수사는 이어진다는 거니까요. 공소권 없음 이게 됐다고 이준석이 큰 소리 치는 그런 형국은 아닙니다. 준석이야 이제 큰 소리 뻥뻥 치겠죠.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준석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다음 비대위원장이 하마평에 여러 사람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르고요. 조경태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비대위원장 성명불상자로 가처분 걸어버릴까 생각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처분 걸까봐 이름은 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이 짬짬이로 다 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가처분 두려워서 이름을 아직 안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면 이름을 안 밝히니까 성명불상자로 걸어볼까 생각 중이래요. 그러면 당이 완전히 희화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지가 그래요. 라디오에 나와서 어저께 저녁에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준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가처분을 늦춰보고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다며 아예 저희는 그래서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에 성명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당을 조롱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조롱하게 내비둘 건지 참 답답한데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법원에 그 1차 가처분 신문 처음 가봤는데 이번에 또 가게 생겼다. 사실 내용이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처분을 2번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똑같은 재판장님께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율사 정당이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 사태 이거 언제 끝날 걸로 보느냐 이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정당이 원 법원에 맨날 가처분 신청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 끝날 것 같느냐 그랬더니 이준석이 하는 말이 그거야 저희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그런 송사하는 거고 저는 때에 맞춰서 변호사비만 입금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네요. 준석이가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준석이가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돈 버는 일을 별로 안 했는데 국회의원도 나가서 영선하면서 영선할 때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뭔가 선거 비용 이거 보존하고 이럴 때 삥땅 친 거 있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변호사비를 변호인단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대리인단. 인단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몇 명이 되는 얘기인데 그 몇 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변호사 써봤지만요. 비싸요.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지금 당대표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되냐? 무슨 이재명식이야? 이재명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재명 따라하기 아니야? 변호사비 대납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돈이 나는 거야 도대체. 이 돈의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돈 버는 일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삥땅을 쳤지? 아니면 어디서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자금 대주는 사람이 있나? 그것도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자금 대주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품는다? 내가 달걀이냐? 이러고 또 조롱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당내 일각에서도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럽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의 돌아버린다. 야, 품는다는 표현이 자기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다. 이렇게 어저께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요. 차라리 품는다는 표현 대신에 풀어라. 이건 이해할 수 있대요. 품는다는 건 제가 무슨 달걀이냐 이러면서 품는다는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것은 굉장히 모멸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맞는 묶는 사람이 맞게 푸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자기는 거물인데 뭘 품어. 이거예요. 왜 품어? 내가 달걀이야? 품게? 나를 풀어야지. 왜 품어? 이겁니다. 품는다는 건 이제 부모가 자식을 품든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그러면 이제 큰 사람이 아랫사람 품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급이 같은데 동급인데 난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야. 뭘 나를 품어? 내가 얼라야? 내가 뭐 후진 사람이야? 이런 얘기야. 내가 달걀이냐? 이런 얘기야. 달걀을 품어서 부화하게 만들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나는 달걀 수준이 아니다. 내가 닭이고 동등한 닭인데 뭘 품어? 닭이 닭을 품냐?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는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는다는 말 하지 말고 풀어라. 풀으라는 건 뭐예요? 뭐 징계구나. 징계를 어떻게 대통령이 푸냐? 니네 당에서 한 건데. 징계 풀고 그 비대위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징계 끝나면 대표 돌아갈 거니까 그때까지 잠자코 있어. 이 얘기예요. 야, 이런. 그러면서요. 해결할 방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사자성어로 결자 해지 아닌가 이러면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묶은 사람이 누구이냐?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묶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라. 결자 해지하라. 이야, 참. 여기에서요. 저는 온 국민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너무나 한심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윤핵관들 한심해요. 이 어린 놈 하나 제거를 못하고 제거를 하든지 붙잡아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다 물러나든지. 제거도 못하면서 욕심은 부리고 권성동 말하는 거예요. 제거도 못했잖아 지금까지. 그럼 물러나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거를 하든가. 무언 징계할 때 6개월 징계를 꼼수 써고 통박 굴리고 지 생각해서 그 사고로 그때 해석을 합니까? 거리로 했어야지, 거리로. 그럼 거기서 끝난 건데 자기 통박 굴리느라고. 그래서 이준석을 계속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이 이렇게 까불게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권성동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죠. 비겁한 초선들, 재선들, 이거 하나 제거 못하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이준석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고요. 제일 큰 책임은 권성동한테 있어요. 이게 찍고 까불게 냅둬. 이거 하나 제거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나라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무슨 당을 운영한다고 그래. 36살짜리 이 땡깡 부리기 중2병 하는 놈을 제거를 못해? 추가 징계 해서라도 그냥 제명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그 여론이 두렵고 이준석 똘마니들이 방방 뜰까봐 또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해. 정치라는 게 옛날에는 정치가 총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건데 지금은 전략, 전술 그걸 통해서 입으로 잘 전달하고 홍보 이게 종합적인 거 아니에요? 종합예술인데 이 얼라 하나 제거를 못했는데 무슨 놈의 정치야. 자격들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명도 자격 없어. 그게 다 이준석을 키워준 거예요. 핵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팔짱 그건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뻔때를 뭐 계속 내부 총질하는 그 권성동한테 보낸 문자
그러면 그 문자를 알아듣고 권성동이 해결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해결을 못 하잖아. 문자나 괜히 힘 자랑하느라고 깠지. 그 의도적으로 깠다고 보는데 힘 자랑하느라고 문자나 깠지 해결을 못 하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이 핑계 대요. 쟤가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니? 그게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이 아무리 분탕을 치고 아무리 지랄을 하고 아무리 정신 나간 놈이라도 제압을 해야지. 제압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졌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뭐 이겼다고 뭐 괜찮은 놈이라는 게 아니라 반칙왕한테 패하면요 그것도 무능한 겁니다. 김일 선수 보시죠. 반칙왕으로 오픈을 끝내서 머리 빠개고 피나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로 받아버리잖아요. 피난 머리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게임 종료시키잖아. 제압을 해야지. 반칙왕이 오픈을 끊고 나니까 갑자기 야 오픈어 야 반칙 그렇게 해서 졌어. 반칙에 얻어맞아서. 그 반칙한 놈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반칙한 놈은 반칙 패당해야지. 그런 놈은 나쁜 놈인데 반칙하는 놈에 제압당하는 국가대표라든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칙을 뛰어넘어서 제압을 해버려야지. 김일 선수처럼 받아버려야지. 아이고 이거 하나 제거를 못해서 이렇게 날뛰게 만들어. 온갖 조롱과 아이고 그리고선 뭔 또 비대위냐. 누굴 내세우려고. 권성동이 비대위원장 또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리 안 됩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가처분해서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처분하겠지. 그까이 건 별거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이 안 해. 일부는 납득이 하겠지. 일부는. 우파들의 그냥 총의를 모을 수가 없어요. 마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난 비대위원장 막지 않겠다. 뭐 조금 읽은 것 같아요. 국민들을. 왜냐하면 딱 수가 보이거든. 맡으면 작살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왜 미련한 권성동은 그 생각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욕심도 버릴 때 버려야 돼. 완전히 이제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 얼라한테 이거. 제압 못하는 그대 능력 없고 미련하고 욕심 꾸러기입니다. 이거 얘기하기도 지친다. 지쳐. 아휴.